고급 술의 대명사 하면 역시 샴페인이죠. 할리우드 스타들의 파티나 영국 왕실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도 자주 쓰이고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이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큰 전함이나 배를 처음 띄우는 진수식 때도 샴페인이 사용되는데 이걸 마시는 게 아니고 배에다가 샴페인 병을 내리쳐서 깨트립니다. 이렇게 샴페인을 깨트리면 배가 사고 없이 무사히 항해한다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샴페인을 깨트리는 이벤트를 하지 않은 배 중에 침몰한 배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타이타닉입니다. 자, 어쨌든 뭔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급술이 이 샴페인입니다. 미국 힙합의 전설 제이지의 샴페인, 아르망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아르망디 브리냑 로즈 30리터 마이다스라는 제품의 가격은 27만 5천 달러, 환율 1,200원으로 계산하면 한 병에 3억 3천만 원인 샴페인입니다. 물론 용량도 30리터로 엄청난 대용량인 점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술 한 병에 3억 원이 넘어가고 이걸 즐기는 부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역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초고가의 술 말고도 모에샹동, 돈페리뇽, 볼랭저 등 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샴페인도 고급 라인은 한 병에 20에서 30만 원은 할 정도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술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샴페인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리적인 희소성과 다른 하나는 브랜딩입니다. 프랑스의 샴페인 지방, 프랑스 발음으로는 쌍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와인에는 우리가 와인 하면 흔히 생각하는 이런 스틸 와인이 있고 탄산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스파클링 와인이 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것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샹파뉴 지방 이외의 곳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고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게 유럽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파리바게트에서 판매하던 스파클링 와인에 스페인 무알콜 샴페인이라고 설명이 쓰여져 있는데 세상에 이런 술은 없습니다. 오직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만 만들어야 샴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쿄에서 만든 안동 소주 이런 느낌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샹파뉴 지방은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 여기는 토양이 분필과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된 곳이 많아서 굉장히 땅을 파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깊이 땅을 파서 서늘한 곳에서 샴페인을 보관하거나 숙성시키는데 이 셀러가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지하 18m 깊이의 와인 셀러가 있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셀러의 면적을 다 합치면 여의도의 2.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사진만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규모가 꽤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연간 생산되는 샴페인의 양은 3억 병 내외로 수요에 비하면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한 국가의 한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술이다 보니까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고 희소성이 있다 보니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밖에도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정말 까다로운 규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샴페인 지역에서 자란 포도는 오직 샴페인을 만들 때만 사용되어야 하고 샴페인 지역 이외의 곳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술은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지정된 품종 이외의 포도 또한 샴페인 지역에서는 심을 수 없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도 재배부터 와인 최종 출고까지 모든 공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샴페인 지방 안에서 이루어져야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15개월 이상 술을 숙성시켜야 하고 포도나무의 높이, 밀도를 규제하는 등 정말 깐깐한 규제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를 따는 작업은 모두 사람 손으로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절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수확철이면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포도를 따는 일에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포도를 따면서 품질 좋은 포도를 따로 골라서 샴페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규제들이 생산자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규제들과 깐깐함이 샴페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원재료부터 공정까지 깐깐한 모니터링을 거쳐 만드니까 고급화 브랜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동 소주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안동 소주 업체에서는 고품질 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서는 설탕을 집어넣고 700년 전통의 술이라고서는 희석식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간에 한 지방에서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상품화되고 있는 술이 세계에서 몇 개나 될까요?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동 소주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고 잘 만든 안동 소주들은 진짜 맛있는 만큼 제대로 고급화하면 충분히 고부가 가치 상품이 될 것 같은데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수백 년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진 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샴페인이나 사케, 위스키 등의 고급화를 위한 깐깐한 규정을 볼 때마다 허술한 국내 규정들이 떠오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술을 개발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샴페인은 프랑스 수출품 중 항공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만큼 프랑스 입장에서는 고부가 가치의 효자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샴페인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수많은 갑론을박이 존재하는데 여러분께는 가장 흥미로운 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88년 쌍파뉴의 오빌레라는 곳에 있는 한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부임하는데 와인을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어느 날 지하에 있던 와인 셀러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와인병이 터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유를 모르던 예전에는 이를 악마의 와인이라고 부르곤 했다는데 이 수도사가 이 와인을 마셔보니까 맛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터졌을까? 다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연구를 거듭한 끝에 와인을 다 발효하고 나서 술 안에 당분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후발효가 일어나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 이산화탄소의 압력으로 인해 기포가 생기고 심하면 병이 터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샴페인 제조법의 초석이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썰이 있습니다. 이 수도사의 이름은 피에르 페리뇽이고 돌아가신 뒤에 위대한 수도사에게 붙인다는 돔이라는 직급을 붙여 돔 페리뇽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오빌레 수도원과 포도밭을 모에 샹동으로 너무 유명한 모에 가문이 1700년대에 사들입니다. 그 후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이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해서 돔페리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술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돔페리뇽이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메르시에라는 다른 샴페인 회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모에 샹동은 그 당시 이 상표권을 가져왔어야만 했는데 상표권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에 가문의 아들과 메르시에 가문의 딸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메르시에 가문에서 돔페리뇽의 상표권을 결혼 선물 같은 형태로 모에 샹동 가문에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급 샴페인 하면 떠오르는 돔페리뇽 샴페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샴페인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런 요소들이 기가 막힌 브랜딩 스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샹파뉴 지방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1차 세계대전 때는 포도밭의 40%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샹파뉴 지방의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샴페인을 계속해서 생산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크룩 1915 빈티지가 2015년 소더비 경매에서 11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스토리 하나하나가 쌓여서 샴페인이라는 술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샴페인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일반 와인을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포도를 선별해서 잘 으깨고 스테인리스 통이나 오크통에 넣어서 알코올 발효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품의 안정성과 균일성을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와인을 블렌딩합니다. 물론 샴페인 지방에서 만든 와인이겠죠. 이렇게 1차 발효가 끝나면 아주 두꺼운 병에 옮겨 담고 여기에 설탕과 효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병을 꽉 막아주면 이 안에서 효모가 설탕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발효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2년 정도를 두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술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리숙성 또는 리에이징이라고 하는데 보통 고가의 샴페인이다 라고 하면 이 리숙성 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사러 가셨는데 리숙성이 36개월이다, 리숙성 24개월이다 뭐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설탕하고 효모 넣고서 후 발효시킨 기간이 24개월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수명을 다한 효모들이 죽어서 효모의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술맛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관상 술색이 탁해지기 때문에 술병을 기울여서 효모 찌꺼기를 아래로 모아주는 리들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효모 찌꺼기가 잘 모이게끔 병을 돌려주는데 많은 회사들이 기계화해서 이 작업을 하지만 볼랭저 같은 회사는 여전히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들링이 끝나면 드디어 샴페인 뚜껑을 열어서 죽은 효모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디스고지먼트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현대화돼서 다른 방법을 쓴다곤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죽은 효모를 내보내느라 버린 술만큼 샴페인을 보충해주고 최종 병입 단계를 거쳐서 출고하게 됩니다. 자, 오늘 샴페인 얘기를 하는 김에 샴페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모에 샹동 얘기를 잠깐 하자면 프랑스 시가총액 1위, 나아가서 유럽의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LVMH, 모에 테네시 루이비통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1743년에 클로드 모엣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놓치지 않고 샴페인으로 파리를 공략해서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나폴레옹도 모에 샹동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이나 승리하고 나서는 항상 모에샹동을 즐겼고 모에샹동의 샴페인 하우스를 방문해서 파티를 열곤 했다고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돈페리뇽 샴페인도 이 모에샹동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모에샹동의 가장 엔트리급 제품은 모에샹동 임페리얼로 가격은 7만원에서 9만원 선입니다. 자, 그러면 샴페인은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저는 좀 쫄보라서 이런 스파클링 와인 병 열 때마다 좀 무섭더라고요. 모에샹동의 소개에 따르면 병목에 있는 호일을 벗겨내고 엄지손가락으로 코르크를 막은 상태에서 철사를 돌려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병을 천천히 돌리면서 코르크를 빼주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추천해드릴 만한 샴페인을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모에샹동 임페리얼은 샴페인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당연히 한 번쯤 드셔보셔야 할 샴페인이고요. 떼땅저 리저브 부리도 10만원 안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퀄리티 좋은 샴페인입니다. 떼땅저도 역시 역사가 유구한 샴페인 가문이고 품질 좋기로는 두말할 것 없이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이 샴페인은 달달한 편은 아니고 달지는 않으면서 약간 산미가 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입맛을 돋우는 식전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흰살 생선이나 생선초밥, 연어 스테이크 등의 해산물류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랭저 스페셜 큐베 부리입니다. 볼랭저는 영국 왕실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샴페인이고 다이애나 왕세자비 결혼식 연회 때 사용한 샴페인이기도 합니다. 볼랭저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영국 왕실 인증도 받고 영화 007 시리즈와 협업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볼랭저는 아직까지 대기업에 흡수되지 않은 채 볼랭저 가문에서 계속해서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유의 혀를 내두를 만한 장인 정신을 앞세워서 고급 샴페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라인의 경우 샴페인을 발효시킬 때 스테인리스 통이 아닌 오크통의 포도를 발효시켜서 특유의 풍미와 향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 볼랭저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리들링 과정을 아직까지 작업자가 일일이 손으로 하는 수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볼랭저 스페셜 큐베 불이라는 이름에서 큐베는 첫 번째 압착에서 나온 과즙을 썼다는 이야기고 불이는 달지 않다는 뜻입니다. 약간 달달한 샴페인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샴페인 이름에 드미색이 들어간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볼랭저 스페셜 큐베 불이는 10만원 안팎으로 구입할 수 있고 명성만큼이나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제품입니다. 이 술은 단맛은 거의 없고 약간 높은 바디감과 산미를 가진 술입니다. 입안에서 자글자글 차오르는 기포들을 즐기면서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릴 법한 좋은 샴페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샴페인이 비싼 이유는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지리적인 희소성이 있고 또 고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세월이 쌓이면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들이 샴페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봤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샹파뉴 지방의 기온이 오르고 있고 포도 작황도 해마다 변하고 있다는 과연 쌍파누 지방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직면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술 봐!